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48세 나이에 다시 여자로 깨어난 제 생에 가장 뜨겁고 부끄러운 비밀을 고백하려 합니다. 남편 상철이를 허망하게 보낸 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채색의 나날일 뿐이었습니다. 30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시집와 고생만 시킨 남편을 원망할 틈도 없이 저는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고독한 운명에 처했었죠. 그러다 인연이 닿아 전 시어머니였던 한소희 사모님의 집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은 전직 발레리나답게 55세의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으셨고, 그녀와 재혼한 강진우 회장님은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한 풍채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건설사를 경영하며 현장을 누벼온 분이라 그런지 넓은 어깨와 곧은 허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며 두 분을 진심으로 모셨고, 회장님 역시 저를 친며느리 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모님과 회장님 사이에 흐르는 기묘하고도 무거운 공기를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거실에서 홀로 와인 잔을 기울이던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는 제 손을 갑자기 꽉 붙잡으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말로 다 못할 고통과 수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나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 양반이 이 나이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켜고는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 양반 66인데도 그쪽이 너무 거대하고 왕성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잠자리가 공포일 정도야. 부부 관계를 할 때마다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최근엔 아예 각방을 쓰고 있어.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그 노골적인 말 한마디에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아랫배가 미세하게 떨려오며 묘한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을 위로해 드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보다 회장님의 그 거대한 남성성에 대한 낯선 상상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며느리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책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잊고 살았던 여자의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당당한 체격과 그 속에 숨겨진 압도적인 힘에 대한 호기심은 제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회장님이 계신 서재 문 쪽을 향했고,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금기를 깨부수고 나아갈 황홀하고도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그 은밀한 고백을 들은 이후부터 제 일상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는 회장님의 발소리에 가슴이 뛰었고, 그 존재감이 평소와는 다르게
제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셔츠 너머로 비치는 회장님의 넓은 어깨와 건설. 견장을 누비며 다져진 굵은 팔뚝을 볼 때마다 제 시선은 자꾸만 그분의 몸을 훑게 되었습니다. 유나 씨, 오늘 국이 참 시원하고 좋군. 고마워요. 회장님의 묵직한 저음이 제 귀를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감추려 애써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제 나이 48, 다시는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던 여자로서의 설렘이 본능적으로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책이다, 서유나. 넌 며느리였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지만 욕망이라는 불꽃은 이미 제 안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다가도 회장님의 셔츠를 접으며 그 탄탄한 체격을 상상하게 되었고, 사모님이 말씀하신 너무 거대해서 감당하기 힘든 그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저를 밤새도록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평소보다 서재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드시는 그분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사모님이 평소처럼 문화센터 모임으로 집을 비우시자 집안에는 오직 회장님과 저 단둘만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청소를 했겠지만 그날은 공기 자체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오시던 회장님이 어깨를 주무르며 낮은 신음을 내뱉으시더니 저를 향해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유나 씨, 요즘 어깨가 너무 결리는군.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주물러 줄 수 있겠나? 그 말씀에 제 심장은 멎을 듯이 쿵쾅거렸고, 저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파스를 붙여드리기 위해 셔츠 단추를 하나둘 풀자 66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회장님의 뜨거운 살결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고, 저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뒤에 서서 그 단단한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회장님의 체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고, 손끝에 잡히는 근육은 마치 바위 덩어리처럼 견고했습니다. 아, 유나 씨 손이 참 따뜻하군. 마치 얼어붙었던 내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야. 회장님의 나직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타고 내려와 전신을 휘저었고, 제 호흡은 걷잡을 수 없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분의 남성적인 에너지는 8년 동안 죽어있던 제 본능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아랫배는 저릿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고, 회장님도 제 손길에 반응하듯 거친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고, 우리의 눈빛은 허공에서 진하게 얽히며 서로의 고독을 확인했습니다. 유나 씨, 자네도 참 오랫동안 혼자였지. 나만큼이나 외로웠을 거야. 안 그런가? 그분의 굵고 마디가 힘있는 손이
제 손등을 덮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사회적 가면 뒤로 숨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외쳤지만 피부에 닿는 거칠, 감촉과 남성적인 채취는 이미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당신의 품으로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을 때 저는 비로소 껍데기뿐이던 제 삶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찾았고 서재라는 금기된 공간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단둘만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발레인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간 집을 비우게 된 날,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오자 거실에 남겨진 저와 회장님 사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회장님은 평소처럼 서재로 향하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유나 씨, 이제 정말 우리뿐이군. 8년 동안 숨겨왔던 내 마음을 이제야 전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회장님의 묵직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겪는 소녀처럼 온몸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제 손을 잡고 당신의 침실로 이끄셨고,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그 위압적인 품에 안겼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진 침실에서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드러난 회장님의 나시는 66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거대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그토록 겁을 내며 감당이 안 된다고 울먹였던 그분의 남성적인 피지컬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크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회장님은 노련하고도 세심한 손길로 제 몸 구석구석을 뜨겁게 달궈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거대한 힘이 제 몸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올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회장님의 단단한 등에 손톱을 세워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중년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의 쾌락이었고 8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육체는 그 충격적인 자극에 폭발하듯 반응했습니다. 거친 호흡과 끈적이는 타액, 그리고 젖은 살결이 마찰하며 내는 소리들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금기된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회장님의 굵고 힘있는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을 때마다 저는 제가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자라는 사실을 온몸의 전율로 자각했습니다. 사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남자의 온기는 그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황홀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저는 48세에 다시 찾은 이 본능적인 행복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장님의 거친 수염이 제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저는 억눌려왔던 모든 사회적 체면을 던져버리고 오직 그의 여자가 되어
쾌락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대저택은 오직 저와 회장님만이 존재하는 고립된 낙원이었습니다. 첫날 밤의 폭풍 같은 격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무렵 저는 회장님의 단단한 팔베개를 베고 눈을 떴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잠든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야성적인 남성미가 뿜어져 나왔고, 이불 밖으로 드러난 넓은 가슴팍은 어제의 격렬했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의 몸을 훑자 회장님은 기다렸다는 듯 눈을 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유나야, 48년 평생 이런 감각을 잊고 살았다니.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너를 보상해 주고 싶구나. 그의 낮은 저음이 제 귓가를 울리며 전신에 소름이 돋게 했고, 잊고 있던 아랫배가 다시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도 잊은 채 다시 서로의 육체에 탐닉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이 왜 그토록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며 울먹였는지 제 몸이 직접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크기를 넘어 중년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의 압도적인 힘과 정력이었습니다. 거친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끈적이는 타액과 젖은 살결이 마찰하며 내는 소리는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피부에 닿는 그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결이 제 온몸을 휘감을 때마다 저는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한 명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라는 도덕적 죄책감이 찰나처럼 스쳤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노련한 손길 아래 황홀한 쾌락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사별 후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몸의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힌 것은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금기였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제 48세의 완숙한 육체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 주었고, 저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기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육체적인 결합은 영혼의 위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절정에 달할수록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일이면 돌아올 사모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홀한 쾌락의 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평범한 가정부와 회장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불안을 눈치채신 듯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말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며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며 저는 남은 하룻밤을 온전히 그의 품에서 불태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밤,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모두 끈 채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서로의 실루엣을 탐닉했지요. 48세의 제 몸은 회장님의 거칠고 압도적인 손길 아래에서 난생 처음 겪는 육체적 황홀경을 폭발시키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사모님이 왜 그토록 그 나이에도 남편의 크기가 무섭다며 고개를 저었는지, 제 온몸의 세포가 저릿한 통증과 함께 그 거대한 존재감을 받아내며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칠 줄 모르는 야성적인 힘으로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붙잡고 신음하며 금기된 쾌락의 끝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환희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차가운 현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침실에 흐트러진 침구를 정리하고 거실에 남은 술병과 미세한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에 밴 제 향수 냄새를 없애려 창문을 활짝 열었지만 제 몸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그분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결이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위로하셨지만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제 양심은 사모님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모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왔어요. 유나야, 회장님 별일 없으셨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모님의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묘한 표정으로 코끝을 찡긋거리셨습니다. 어머,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 뭔가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회장님은 신문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기분 탓이겠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날카로운 눈미는 이내 회장님의 셔츠 깃에 묻은 아주 작은 흔적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이 회장님의 셔츠 깃 근처에 머무는 그 짧은 찰나, 제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평생 우아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던 사모님의 눈빛이 이토록 서늘하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 셔츠 당신이 직접 꺼내 입은 거예요? 평소에 안 입던 색인데. 사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8년 넘게 이 집안을 지켜온 안주인으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특유의 묵직한 음성으로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유나 씨가 세탁해 둔 게 보이길래 그냥 입었소. 왜 이상한가? 회장님의 대담한 태도에 저는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척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사모님은 제 쪽을 힐끗 보시더니 이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을 향해 다가가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묘한 생기가 도네요. 유나 씨, 내가 없는 동안 집안 관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했나 봐요. 그 말씀은 칭찬이라기보다 제 내면을 낱낱이 파헤치려는 고문처럼 느껴졌고, 제 나이 48세에 이런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는 침묵의 연속이었으며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채 회장님과 저를 번갈아 살피셨고, 저는 혹시라도 회장님과 눈이 마주칠까봐 필사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님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제 손등을 아주 짧게 하지만 강렬하게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2박 3일 동안 제 몸 구석구석을 채웠던 그분의 뜨거운 체온과 압도적인 힘이 다시금 되살아나 아랫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위험한 신호는 사모님의 눈을 피해 주고받는 우리만의 은밀한 약속이었고, 저는 그 짜릿한 공포 속에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회장님의 존재감이 제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잠든 것을 확인한 듯 제 방문 너머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제 가슴은 다시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연극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저는 제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잠든 것이 분명한 깊은 밤이었지만 제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발소리는 제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어둠을 뚫고 들어온 강 회장님의 거대한 실루엣은 제 이성을 단숨에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았고,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가슴, 근육과 뜨거운 체온은 낮 동안의 불안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유나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회장님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리며 전신에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집어삼키며 다시 한번 금기된 욕망의 바다로 빠져들었고, 제 나이 48세에 느끼는 이 육체적 황홀경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회장님의 압도적인 힘과 그 거대한 존재감이 제 몸 가장 깊숙한 곳을 채울 때마다 저는 사모님의 대한 죄책감마저 잊은 채 오직 한 명의 여자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격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회장님이 방을 나선 직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낯선 물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침대 밑 구석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그것은 사모님이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이자 우리를 겨냥한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기계를 쥐고 어둠 속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제 인생의 가장 가혹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녹음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서 깜빡이는 붉은 빛은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사모님의 눈빛 같았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사르르 떨리는 제 손등 위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이 저택의 어둠은 금방이라도 저를 집어삼킬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기계 안에 담겼을 회장님의 거친 호흡과 저희 억눌린 신음, 그리고 금기된 사랑의 미러들을 상상하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는 회장님의 서재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른 채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사모님은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묘한 미소는 평소의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어제 잠은 좀 잘 잤니? 방 안이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사모님의 나직한 물음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회장님 역시 굳은 표정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셨고, 그 동작 하나하나가 제 숨통을 조여오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 회장님이 갑자기 식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만해, 소희. 당신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회장님의 벼락 같은 고함에 저택의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고, 사모님의 눈동자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6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뿜어져 나오는 회장님의 위압적인 기운은 사모님을 압도했고,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굴레를 스스로 깨부수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저를 지키겠노라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는 순간 저택의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48세의 나이에 시아버지였던 분의 품에 안겨 사모님과 대치하는 이 상황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이었죠. 사모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꽉 쥐더니 이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이야. 며느리였던 애랑 이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사모님의 날카로운 비명은 8년 동안 평온했던 저택의 유리창을 깨부수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모님을 내려다보며 더욱 힘주어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66세 건설사 회장으로서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그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고, 제 어깨에 닿은 그의 손바닥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다면 시작도 안 했어, 소희. 당신과 나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회장님의 묵직한 선언에 사모님은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모님을 향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 녹음기 경찰에 가져가든 언론에 뿌리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누리는 모든 풍요도 오늘로 끝이야. 회장님의 파격적인 정면 돌파에 사모님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깊은 공포와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이 금기된 사랑이 파국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묘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이셨습니다. 유나야, 짐 챙겨라. 여기서 나갈 거다. 48세에 다시 찾은 이 뜨거운 감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8년간 머물렀던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저택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허탈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회장님과 나란히 계단을 오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 서유나가 아닌 강진우라는 남자의 여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저택의 웅장한 대문을 뒤로하고 회장님의 차에 몸을 실었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48세라는 나이에 시아버지였던 분과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오는 이 상황이 꿈만 같았고 뒤에 남겨진 사모님의 저주 섞인 외침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차가운 손을 꽉 쥐어 주셨습니다. 유나야,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오직 우리 둘뿐이야. 그분의 묵직한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리던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양평 끝자락에 위치한 회장님 소유의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격리해 주는 안식처였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회장님은 저를 거실 소파로 끌어당겨 깊은 포옹을 나누셨습니다. 며느리라는 굴레와 가정부라는 직분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강진우라는 남자와 서유나라는 여자로 마주 선 첫 순간이었습니다. 별장의 정적 속에서 회장님의 호흡은 평소보다 더 거칠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6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가 내뿜는 야성적인 에너지는 좁은 별장을 금세 열기로 가득 채웠고 저 또한 억눌러왔던 본능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옷을 벗겨냈고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장님의 거대한 손길이 제 완숙한 몸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온몸의 소름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침대 위에서 회장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사모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존재감이 제 몸 가장 깊은 곳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고통을 넘어선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의 몸을 떨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다시 발견한 이 성적 재발견은 제게 단순한 쾌락이 아닌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장님의 거친 숨결과 끈적이는 땀방울이 제 살결 위로 쏟아질 때 저는 비로소 이 금기된 사랑이 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임을 확신했습니다. 별장에서의 평화는 유리공예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태로웠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숲속에서 저는 48세 평생 처음으로 제 육체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강 회장님은 66세라는 나이를 잊게 만들 정도로 매일 밤 제 몸 구석구석을 일깨워 주셨고 저는 그 거대한 남성성 안에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깊어질수록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고요하던 숲길을 찢는 듯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별장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회장님의 장남과 둘째 딸이 험악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올 것이 왔군. 겁내지 마라 하고 나직이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별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자식들은 거실에 나란히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경악 섞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여자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돌아가신 형의 아내, 우리 형수였다고요. 장남의 서슬퍼런 외침에 제 심장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고 48세의 완숙한 여자가 아닌 죄지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향해 돈이 그렇게 필요했냐. 더러운 년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몰려오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 참혹한 비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비난을 듣고 있던 강 회장님이 장남의 멱살을 잡듯 다가가 거친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입 닥쳐라. 너희가 내 고독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구원이었고, 비로소 나를 남자로 살게 해준 유일한 존재다. 66세 건설사 회장의 위엄과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자식들은 일순간 압도당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자식들 보라는 듯 제 손을 깍지 껴 잡으며 이 금기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온몸으로 뿜어내셨습니다.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별장에는 깨진 유리, 파편 같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48세의 나이에 자식 버린 이들에게 더러운 년이라는 모욕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독설이 강해질수록 제 곁을 지키는 강 회장님의 묵직한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이 떠난 자리를 한참이나 응시하시더니 식탁에 놓인 상속 관련 서류들을 거칠게 찢어버리셨습니다. 유나야, 저들이 원하는 건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주머니 속의 유산일 뿐이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66년생애를 관통하는 깊은 환멸과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명예와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마. 너라는 유일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회장님의 그 결연한 선언은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있던 제 영혼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장의 낡은 침대 위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육체를 확인했습니다. 재산권 포기 각서를 쓰고 온 회장님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야성적인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저를 압도하는 그의 거대한 피지컬은 세상이 말하는 주책이나 망측함이 아니라 한 남자가 여자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최후의 생명력과도 같았습니다. 제 완숙한 몸이 그의 거친 숨결 아래 짓눌리고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던져도 좋다는 황홀한 확신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끈적이는 땀방울과 거친 마찰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편견을 비웃듯 더욱 격렬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굵은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제 몸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당신의 흔적을 새길 때 저는 비로소 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뜨거운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금기된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자식의 비난도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우리의 단단한 결속을 깰 수 없었습니다. 별장의 고요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회장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치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찌라시에는 입에 담지 못할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48세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제게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듯한 공포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그는 거친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답게 외부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저를 더 단단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유나야, 저들이 짓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진실된 불꽃을 시기하기 때문이다. 그의 굵고 힘있는 음성은 불안에 떨던 제 영혼을 다잡아주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장 주위를 서성이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 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회장님께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세상 앞에 서서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유희가 아닌 각자의 고독을 건너온 인간적인 구원이었음을 밝히자고요. 그날 밤 결전을 앞둔 우리의 육체적 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뜨거웠습니다. 회장님은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칠 줄 모르는 야성적인 힘으로 저를 몰아붙이셨고, 저는 그 압도적인 피지컬 안에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견뎌낼 힘을 얻었습니다. 끈적이는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가 뒤섞인 방 안에서 저는 48세의 완숙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당당한 아름다움을 꽃피웠습니다. 회장님의 거대한 존재감이 제 몸 깊숙이 새겨질 때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돌팔매질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에 휩싸였습니다. 약속된 인터뷰 날, 별장 근처 카페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자극적인 주홍글씨를 달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은 살을 내는 듯한 수치심이었지만 제 곁에는 바위처럼 든든한 강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66세의 당당한 풍채로 제 손을 꽉 잡은 채 카메라 앞에 서셨고, 그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소란스럽던 장내를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려는 찰나 사모님이 검은 옷을 입고 난입하여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8년을 가족처럼 지낸 며느리가 어떻게 내 남편을 꼬드길 수 있어. 그녀의 폭로의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다시금 세상의 돌팔매질 아래 놓인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모님이 설치했던 녹음기를 꺼내 들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녹음기 안에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우리 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대화들이 들어있지. 회장님의 반격에 사모님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 회장님은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나라는 인간 그 자체를 지키겠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던 취재진의 눈빛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별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극심한 긴장이 풀리며 서로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사모님의 발악과 세상의 비난이 거셌던 만큼 우리의 육체적 갈망은 더욱 폭발적으로 타올랐습니다. 회장님은 66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거칠고 압도적인 힘으로 저를 침대에 눕히셨고, 저는 그 거대한 남성성 아래서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듯한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끈적이는 땀방울과 거친 마찰음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닌 세상과 맞싸우는 동지가 되어 더욱 깊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인터뷰 이후 우리를 집어삼킬 듯했던 비난의 여론은 묘한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 포기 선언과 사모님의 히스테릭한 반응이 대비되면서 사람들은 이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닌 인간적인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48세라는 제 나이가 사랑받기에 늦지 않은 나이라는 동정표를 얻기도 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았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재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는 자녀들을 부추겨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놀랍게도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사모님의 허영심과 위선의 염증을 느껴왔던 인물이었죠. 형들과 어머니가 하는 짓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진짜라는 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의 지지 선언은 분열되어 있던 자녀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우리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자식에게마저 외면당할 뻔했던 회장님은 막내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심리적인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별장의 침실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열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은 막내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저를 향한 미안함을 온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66세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저를 압도하는 야성적인 피지컬로 제 완숙한 육체를 탐닉하셨습니다. 그의 굵고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사모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존재감이 제 몸 깊숙한 곳을 다시금 일깨울 때 저는 온몸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끈적이는 땀방울 속에서 서로의 살결을 마찰시켰고 48세의 저는 이 남자의 품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자식들의 배신이라는 모진 풍파를 겪으며 우리의 육체적 결속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밧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돌팔매질도 이 남자의 사랑 하나면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모님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금치산자 선고와 재산 가압류였습니다. 66세의 강 회장님이 판단력이 흐려져
며느리였던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다 18세인 저는 졸지에 노인을 유혹해 재산을 갈취하려는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려 법정이라는 차가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방청객들의 따가운 시선은 마치 제 살을 파고드는 가시 같았고,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제 진심은 세상의 편견 앞에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선 강 회장님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는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와 형형한 눈빛으로 판사를 응시하며 자신의 모든 의사가 명확함을 입증하는 정신감정 결과와 함께 막내 아들이 준비한 사모님의 이면 계약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내 육체와 영혼을 다시 깨운 것은 이 여자의 진심이지 내 재산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묵직한 일갈은 법정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고, 거짓으로 점철된 사모님의 주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법정의 승리 뒤에 찾아온 별장의 침실은 그 어느 때보다 숙연하면서도 격정적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사회적 매장의 위기를 넘긴 회장님은 저를 침대로 이끌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과 열망을 온몸으로 쏟아내셨습니다. 66세의 강인한 육체가 제 48세의 완숙한 몸을 덮쳐올 때 저는 사모님이 왜 그토록 이 압도적인 힘을 공포로 느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제 온몸을 집어삼켰고, 저는 그 거친 숨결과 단단한 피지컬 안에서 며느리가 아닌 오직 한 명의 여자로서 완전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끈적이는 땀방울과 거친 마찰음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밤이 새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거대한 존재감이 제 몸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뜨거운 흔적을 남길 때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독이 든 사과도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48세에 다시 찾은 이 뜨거운 감각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 삶의 유일한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나고 내려진 판결문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선언서였습니다. 사모님과 장남의 욕심으로 얼룩졌던 소송은 기각되었고, 강 회장님은 비로소 자신의 삶과 사랑을 당당히 선택할 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48세인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자녀들과의 끊어진 인연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송에 앞장섰던 장남이 아무런 예고 없이 양평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초라하게 무너진 한 남자의 회한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독단과 유산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물 섞인 사죄 앞에 회장님은 66세의 강인한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오열하셨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그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지나간 별장의 침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은 자식과의 화해가 가져다준 안도감과
저를 향한 더 깊어진 신뢰를 온몸으로 쏟아내셨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저를 압도하는 그의 거대한 피지컬은 이제 공포나 수치심이 아닌 가장 든든한 안식처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굵고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사모님이 그토록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제 몸 가장 깊숙한 곳을 뜨겁게 채울 때 저는 48세의 완숙한 여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끈적이는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 속에서 서로의 살결을 마찰시키며 이 금기된 사랑이 비로소 세상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울리고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등을 짓누를 때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닌 오직 한 명의 여자로서 완전한 삶의 재발견을 이룩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두려워해야 할 시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별장의 작은 마당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날,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우리만의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하얀 드레스를 입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망측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한 남자의 아내로 서는 이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요동쳤습니다. 회장님은 66세의 당당한 풍채로 턱시도를 차려입고 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여전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지인과 마음을 돌린 막내 아들, 그리고 뒤늦게나마 축복을 전하러 온 장남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평생의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사랑의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장님의 굵직한 선언에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식사 후 모두가 떠난 별장에는 우리 두 사람만의 고요하고도 뜨거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부부가 되어 맞이하는 첫날 밤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안아 침대로 이끄시며 사모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에너지를 오직 저를 향한 열정으로 쏟아내셨습니다. 66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야성적인 힘으로 제 완숙한 육체를 탐닉하실 때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굵고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제 몸 가장 깊숙한 곳을 뜨겁게 채울 때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온전한 한 사람의 여자로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끈적이는 땀방울과 거친 마찰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집어삼키며 밤이 새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48세에 다시 찾은 이 황홀한 감각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우리 부부만의 당당한 권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이제 저와 회장님에게 그런 소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48배 다시 찾은 제 인생의 봄날은 그 어떤 꽃보다 화려하게 피어났고
저는 매일 아침 회장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로 눈을 뜹니다. 가정부로 들어갔던 그 저택의 무거운 침묵 대신 이제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에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강 회장님은 여전히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정력을 과시하며 저를 놀라게 하십니다. 사모님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며 공포로 느꼈던 그 압도적인 피지컬은 제게는 여전히 매일 밤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황홀한 축복입니다. 그의 굵고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그 거대한 존재감이 제 몸 가장 깊숙한 곳을 채울 때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끈적이는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 속에서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며 나이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의 전율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8년 전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서윤아가 맞는지 말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금기를 깨고 선택한 이 사랑이 저를 구원했고,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시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때로는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유나야,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그저 껍데기뿐이었을 거야. 회장님의 이 고백은 제 생에 가장 소중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사랑에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혹은 나이가 장벽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자 구원입니다. 저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이 고백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자신을 가두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지십시오. 당신도 다시 여자로 또 남자로 뜨겁게 타오를 권리가 있습니다. 저의 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기를 깨고 찾은 이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저와 회장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진정한 사랑을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